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과 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세트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햄버거를 사 먹을 때 세트 메뉴 하듯이 이 세트라는 뜻은 어떤 한 모임, 한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어떤 학생은 국어, 어떤 학생은 수학, 어떤 학생은 사회라고 대답할 것이고 더 다양한 과목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과학 계열 과목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물리 또는 화학, 지구과학 등등등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두 질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주관적인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객관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대상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10보다 작은 수의 모임은 1, 2, 3 이렇게 나와서 9에서 10까지 되겠죠. 명확한 집단이 되니까 이건 집합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자연수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히 나아가게 되겠죠. 얘네들 또한 명확한 집단을 지칭하기 때문에 집합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10보다 작은 수의 모임에는 1, 2, 3 이 각각들이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죠.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대상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이 집합인지 아닌지 구분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 집합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 되겠죠. 자, 1번 보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정확히 지칭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됩니다. 자, 2번은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학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주관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음의 정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자, 얘 마찬가지로 얘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정확히 지칭이 되니까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집합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 이하의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게 되겠죠. 이 5개를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에도 1, 2, 3, 4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얘는 끝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점점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괄호를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원소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기호로 나타낼 건데, 자, 요 기호는 원소를 뜻하는 엘리먼트의 2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2의 대문자 라지 2에서 이렇게 조금 휘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집합 A는 1, 3, 5, 7, 9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1은 A의 원소죠. 그래서 1을 먼저 쓰고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여기 집합 기호 라지 A를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도 A의 원소이므로 똑같이 써주면 되고 5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자, 이렇게 원소가 아닐 때는 원소 기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8 또한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자, 원소 기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원소 기호는 속한다 또는 구성하고 있다, 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6의 약수들의 집합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집합 A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는 1, 2, 3,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1은 A의 원소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게 맞고, 자 2하고 3 또한 자명하니까 똑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자 5도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면 되는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6은 A의 원소인데 지금 5번 기호에서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집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중복하는 원소는 없도록 해야 되고 순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4 이하의 자연수 집합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A의 원소를 중괄호를 열고 일일이 다 적어주면 돼요. 자 1, 2, 3, 4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자 순서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 3, 2, 4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마찬가지로 4, 3, 2,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되면 안 되므로 1, 1, 2, 2, 3, 4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집합의 원소가 여러 개 있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음의 정수의 집합 B라고 있을 때, 자 B는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칙성 있게 나아가죠. 자 이렇게 규칙이 있을 때는 줄임표를 써서 나타내고 괄호를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소의 개수가 많고 규칙이 있을 때 이렇게 줄임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수의 집합 R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따로 없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표현 방법인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자 조건제시법이란 집합에 속한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위에서 다뤘던 집합 A는 자 이렇게 괄호를 열어주시고 x 바 x는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x는 이 집합의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뜻하고, 여기 짝대기 뒤에 있는 부분은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x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는 0의 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표현 방식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식인데, 자 얘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를 써주고 보따리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모든 원소를 일일이 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배울 집합의 연산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할 것이니까 지금은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예제 3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8 이하의 자연수 집합 A라고 했으니까 자 8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2 이렇게 해서 8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A는 중괄호 열고 그 사이에 1부터 2, 3 이렇게 해서 8까지 나열하면 되겠고, 자 2번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자 x는 8 이하의 자연수니까 x바 x는 8보다 같거나 작다 그리고 x는 자연수,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A 해놓고 이렇게 보따리 모양 그려주시고, 자 1부터 2 그래서 8까지 일일이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 빼기 3, x 빼기 6은 0의 해의 집합 B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해는 x는 3, x는 6인 게 자명하죠.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B는 괄호 열고 3, 6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B는 x 바 x 빼기 3, x 빼기 6은 0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B 써주시고 보따리 연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3하고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집합을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은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특히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일일이 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여기 스몰 n, 여기 괄호 열고 라지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원소가 없는 집합 또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런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자, 기호로 0에다가 짝대기를 그은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제 4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갱플랭크에 들어있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와 그리고 NA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합 A를 표현하면은 그 알파벳을 각각 한번 써봅시다. GAN, GPLANK. 자, 이렇게 쓰고 봤더니 우리 집합을 표현할 때 주의사항이 중복된 원소는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GAN을 이렇게 각각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GANPLK 이렇게 6개 남게 되겠죠. 그래서 NA의 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